자, 오늘 의 시간에는 불공정 법률행위를 하겠습니다. 자, 불공정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에 해당합니다. 그럼 절대적 무효에 해당하는 것 세 가지 법률 유형을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절대적 무효에 해당하는 것은 첫째, 불공정 법률행위, 두 번째, 반사회적 법률행위, 세 번째, 적극 가담 또는 적극 기망, 적극 가담에 의한 이중매매, 이 세 가지 유형을 절대적 무효로 봅니다. 그러면 절대적 무효 세 가지와 상대적 무효가 있습니다. 상대적 무효 두 가지. 자, 비진의 표시, 진이 아닌 의사 표시와 통정 허위 표시는 상대적 무효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절대적 무효에서 이 세 가지 불공정 법률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 적극 가담에 의한 이중매매는 절대적 무효로서 자 제3자에게도 무효의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서은이의 제3자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자, 절대적 무효에서 원칙으로는 서은이의 제3자도 보호하지 않는다. 자, 상대적 무효부터 모든 민법은 서은이의 제3자는 보호합니다. 그렇지만 절대적 무효에서는 서은이의 제3자일지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반드시 해야 되죠. 자, 절대적 무효에서도 또 아주 중요한 용어가 나옵니다. 절대적 무효는 반드시 세 가지를 외워야 됩니다. 유형이 세 개. 자, 불공정 법률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 적극 가담에 의한 이중매매. 이것은 절대적 무효에 해당한다. 자, 절대적 무효의 가장 큰 특징은 서은이의 제3자에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러면 본인은 서은이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본인은 원래 원상 회복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자, 서은이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절대적 무효. 자, 본인은 서은이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상대적 무효. 자, 서은이의 제3자를 보호하냐, 보호하지 않냐, 1차적으로 먼저 구별을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먼저 구별합니다. 자, 원칙이 그렇다 이겁니다. 자, 원칙은 자, 절대적 무효에서는 서은이의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렇게 가야죠. 자, 두 번째, 절대적 무효에서는 자, 원상 회복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가야죠. 절대적 무효, 원칙은 무효입니다. 무효는 원상 회복을 원칙으로 한다. 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절대적 무효에서는 자, 몇 가지가 있냐? 불공정 법률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 적극 가담이나 이중매매가 있는데 그 중에서 불공정 법률행위를 들어갑니다. 아주 쉽습니다. 불공정 법률행위는 첫째, 요건을 외웁니다. 자, 불공정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답니다. 그래서 불공정 법률행위는 요건 3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궁박, 경솔, 무경험, 이 셋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고 이 3개 동시에 해당해도 됩니다. 자, 반드시 불공정 법률행위라고 되려면 궁박, 경솔, 무경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법률행위의 내용상. 자, 그래서 자, 토지 매매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면 그 토지를 전득한 제3자는 서은이더라도 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절대적 무효에서는 서은이의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가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면 제3자가 서은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자, 반드시 잡아야 되죠. 자, 무효행위의 전환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전환은 당사자가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합니다. 그래서 국가 또는 재판관이 자, 전환, 무효인 절대적 무효, 불공정인 법률 행위를 어떠한 요건에 해당하면, 법률적인 요건에 해당하면 유효인 계약으로 그렇게 돌려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무효이다 할지라도 어떤 요건에 해당하면 재판관 또는 국가의 행위로서 자, 유효인 법률 행위로 전환시킬 수 있다. 전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긍정적인 용어로 가야 됩니다. 전환은 할 수 있다. 전환에 관한 규정은 적용된다. 어디에서? 절대적 무효에서도. 자, 그래서 무효인 법률 행위가 다른 법률 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다면 절대 그 계약을 하지 않았으리라고, 다른 법률행위로 하는 것을 반드시 의혹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는, 인정은 누가 한다? 국가 또는 재판관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수험생은 무효행위의 전환 또는 문장에 전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유효가 될 수 있다. 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 무효라 할지라도 전환에서는 유효인 법률행위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하는 거다 해서 전환은 할 수 있다고 가야 됩니다. 절대적 무효이지만 유일하게 가능한 것보다 전환이다. 자, 법률행위의 전환은 할 수 있다. 자, 불공정 법률행위의 목적은 뭐냐면,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이 셋 중에 하나 또는 3개 다 관계없습니다. 중복에서 되든 셋 중에 하나만 되든 불공정하면 궁박,
경솔, 무경험 이 약자적 주의를 이용해서 어느 한쪽이 폭리 행위를 취하려는 것을 규제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폭리 행위를 규제하는 목적이 불공정 법률행위입니다. 어느 한쪽의 약자를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서 폭리 행위를 취하는 것을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 이겁니다. 불공정 법령이 딱 시험에 나오면 궁박, 경솔, 무경험 반드시 외우시고 가야 됩니다. 자, 불공정 법령이 그러면 적용 시점, 기준 시점은 어디냐?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한다. 계약 시에 궁박, 경솔, 무경험 중에 하나의 요소가 들어있는지 그걸 판단한다 이겁니다. 잠금 시에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계약 시를 기준으로 한다. 자, 불공정 법령의 기준 시점 하면 계약 체결 당시로 가야 됩니다.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불공정 행위가 아니라면 그 후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계약 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 그에 상응하는 큰 이익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건 폭리가 아니다 이겁니다. 자, 폭리 행위로서 불공정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자, 계약 당시에 불공정이 해당하지 않으면 나중에 경제 사정이 변해서 그 집값이 폭등해서 매수인이 큰 이득을 취했다 하더라도 이건 불공정이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불공정 법률행위가 되려면 상대방의 폭리 행위를 규제하려고 하는데 폭리 행위가 반드시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궁박, 경솔, 무경험이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 자, 불공정 법령의 기준 시점은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제 가야 되죠. 자, 그러면 궁박이 뭐냐? 궁박은 아주 중요합니다. 궁박은 본인의 한쪽에 정신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쪼들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주 공황인 상태. 그래서 궁박은 본인을 기준합니다. 계약하는 본인을 기준한다. 내 재산을 처분하는 본인을 기준합니다. 그래서 궁박은 반드시 본인을 기준하지 대리를 시켜서 대리가 그 계약 현장에 갔다 하더라도 대리인을 절대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리는 경솔과 무경험은 기준이 될지언정 계약의 현장에 있었으니까 모든 궁박에 대한 기준은 무조건 시험에 본인으로 찍어야 됩니다. 자, 본인이 대리인을 기준한다. 무조건 틀립니다. 대리는 절대 궁박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궁박 쪼들리니까 대리를 시켰겠죠. 대리는 궁박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궁박은 모든 시험에 본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궁박이 있었냐 없었냐는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자,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경제적, 심리적, 정신적 원인 모두가 통용됩니다. 정신적, 돈이 없는 것만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공황, 그 다음에 심리적인 공황 상태를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는 것도 궁박을 이용했다 그럽니다. 자, 궁박은 정신적, 경제적, 심리적을 따지지 않는다. 자, 궁박은 누굴 기준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경솔, 무경험은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할 수 있어요. 당연히 대리인이 없으면 본인이 다 기준을 하는데 대리인을 보냈을 때만 문제가 나오죠. 대리인을 보냈을 때는 궁박과 경솔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현장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유일하게 궁박만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놓치면 안 되죠. 자, 궁박 본인을 기준한다.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이 있었을 때. 자, 그러면 무경험, 경솔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경솔에 대한 개념은, 자, 무경험은 무엇을 말하냐 하니까 무경험은 해당 특정 영역에서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특정 영역에서 경험 부족이 아니라 일반적인 계약을 안 한 사람을 무경험이라 그럽니다. 일반적인 경험 부족. 그러니까 대부분 미성년자가 이에 해당하지 성년은 자, 무경험자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성년은 어떠한 계약을 처음으로 했다고 해서 그게 무경험이 아닙니다. 왜? 주위의 전문가한테 조언을 받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미성년자가 주로 무경험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적인 무경험을 말하지 특정 영역에서 무경험을 말하지 않는다. 요거 말을 자주 바꿉니다. 특정 영역에서 무경험을 말하지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을 말하지 않는다. 그럼 무조건 틀립니다. 자, 무경험은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을 말하지 특정한 계약에서 첫 계약했다 해서 무경험이 아닙니다. 자, 궁박, 경솔, 무경험 반드시 요건을 외워야 됩니다. 불공정 법령에는 궁박, 경솔, 무경험만 외우면 거의 다 맞히는 거죠. 궁박은 무조건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이 있을 때는 대리인을 기준한다. 여기서 무경험이란 일반적인 무경험을 말하지 특정한 무경험을 말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자,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은 객관적인 요건이죠. 객관적으로 누가 폭리를 취했는가를 보는 거지. 자, 자기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느끼면은 폭리 행위에 당했다고 억울하다고 하겠지만 제3자
법관, 국가가 보기에는 억울하지 않으면 불공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는 계속 계약이 억울하다, 폭리를 당했다 하겠지만 그게 일상적인 경제의 법 원칙에 들어가면, 시장의 원리에 들어가면 그건 폭리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폭리, 현저한 불균형에 대한 자체는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한다. 객관적 기준과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요건이므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지 당사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불공정을 당했는지, 현저한 불균형을 당했는지, 자,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로 판단하지 않고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놓치면 안 됩니다.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고,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이 있을 때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하면 되죠. 자, 궁박은 경제적, 심리적, 정신적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 그럼 되겠죠. 자, 객관적 판단을 반드시 한다는 거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요건으로 판단한다. 그러죠. 자, 불공정 법률행위에 성립하는 것은요,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이 존재한다는 폭리자의 인식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폭리자의 인식, 알고 있다는 것이 성립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을 때 성립하는 겁니다. 폭리행위를 했을 때 불공정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궁박, 경솔, 무경험이 있다는 것 자체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인식하는 것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폭리자의 인식과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용이 있어야 됩니다.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용하려는 의사,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불공정 법률 행위로서 무효가 되려면 상대방이 폭리 행위를 취하려는 의사가 있어야지, 단순히 상대방이 궁박, 경솔, 무경험을 알고 있다는 인식만 갖고는 안 됩니다. 행위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 의사, 이용하려는 의사까지 가야 됩니다. 자, 불공정 법률행위에 적용되는 것이죠. 불공정 법률행위에 적용되는 것은 대가관계가 있는 유상행위는 전부 다 적용됩니다. 계약관계죠. 자, 계약관계로 대가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단독행위든 계약이든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단독행위, 해제, 취소 이런 것도 불공정행위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단독행위도 될 수 있어요. 대가관계가 있는 유상행위는 단독행위든 계약이든 전부 다 포함합니다. 자, 불공정 법률행위가 적용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가 관계가 있는, 주고받고 하는 대가 관계가 있는 유상행위는 단독행위든 계약이든 불공정 법률행위에 다 포함이 됩니다. 자, 불공정 법률행위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 있죠. 대가 관계가 없는 무상행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가 관계가 없는 무상행위는, 자, 부담이 없는 증여계약을 말합니다. 또는 기부, 일방적으로 한쪽이 주는 계약이 있죠. 자, 증여도 계약입니다. 자, 증여도 계약인데 이 증여만큼은 대가 관계가 없어요. 내가 일부러 주는 거죠. 상대방은 받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대가 관계가 없는 무상행위는 불공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가 관계가 없는 무상행위는 불공정 법률행위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면 되겠죠. 대가 관계 없는 무상행위는 반드시 증여, 그 다음에 기부, 이 행위는 불공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공정이 될 수가 없죠. 자, 한쪽이 궁박, 경솔을 이용해서 폭리행위를 취할 수가 없죠. 한쪽은 무상으로 주는 거니까. 자, 대가 관계가 있는 유상인 때만 불공정이 적용되고, 대가 관계가 없는 무상인 것, 증여나 기부는 불공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부담 없는 증여, 무상계약이죠. 불공정 행위라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없습니다. 증여에 대한 기부 행위는 비진의 표시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비진의 표시, 지인이 아닌 의사 표시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지, 증여와 기부 행위는, 자, 불공정 법률 행위로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경매나 소송상의 행위, 국가가 관련된 법률 행위는 국가는 공평하게 절차를 진행하죠. 그래서 국가가 관련되는 행위는 불공정 법률 행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매 행위나 소송상의 행위는 불공정 법률 행위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경매 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재의 저렴하더라도, 자기가 낮게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이건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낮게 낙찰받은 거죠. 시가보다 저렴하게 자기가 잘못 산 거죠. 그래서, 자, 경매 행위에서 시가보다 낮게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불공정 법률 행위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와 관련되는 행위와 그다음에 대가 관계가 없는 무상행위, 증여나 기부는, 자, 불공정 법률 행위로 적용될 수 없다. 불공정 법률 행위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불공정 법령에는 궁박, 경솔, 무경험을 요건을 하는데 궁박, 경솔, 무경험이 있다고 국가가 먼저 추정하지 않습니다. 자, 절대 국가가 절대적 무효에서는 추정되지 않습니다. 궁박, 경솔, 무경험이 있음을 추정한다? 그러면 무조건 틀립니다. 추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절대적 무효에서는 나중에 승낙하더라도 사후의 승낙을 추인이라 그럽니다. 자, 나중에 승낙 추인하더라도 이게 유효가 되지 않습니다. 불공정 법률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 적극 가담에 대한 이중매매는 추인하더라도 절대 유효가 되지 않는다. 추인, 그리고 불공정 법률행위를 계약하고 나서 나중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재소 합의도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부재소 합의도 무효가 됩니다. 부재소 합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추인도 절대적 무효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추인했다고 해서 유효가 되지 않는다. 궁박, 경솔, 무경험은 추정되지도 않는다. 추인할 수도 없다. 그리고 무효행위의 전환만큼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절대적 무효, 불공정 법률행위에서도 무효행위의 전환은 가능하다. 무효행위의 전환은 유효가 될 수 있으나 추정되지 않고 그 다음에 추인할 수 없다. 부재소 합의할 수 없다.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하여 곧 그것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추정된다 하면 무조건 틀린 문장입니다. 추정하지 않습니다. 궁박, 경솔, 무경험을. 자, 궁박, 경솔, 무경험 등 상대방의 폭리행위는 추정되지 않습니다. 자, 불이익을 입은 당사자가 나중에 승낙, 추인하더라도 이거는 무효가 됩니다. 유효가 되지 않는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 불이익을 입은 당사자가 불공정성을 소송 등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나중에 부재소 합의를 해도 이건 절대적 무효입니다. 부재소 합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절대적 무효에서 나중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재소 합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소송 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추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추인하더라도 추인 효과가 없다. 여전히 무효다. 자, 불공정 법률 행위가 그런데 무효인 경우를 하더라도 절대적 무효를 하더라도 자, 법률 행위의 전환, 무효 행위의 전환은 판사가 국가가 해주는 겁니다. 일정한 요건에 해당했을 때. 그래서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138조는 적용될 수 있다. 이게 민법이 적용될 수 있다. 무슨 민법? 전환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수 있다. 그럼 맞는 말이죠. 자, 무효행위의 전환만큼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유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불공정 법률행위도 무효행위의 전환의 법률은 적용되어 유효가 될 수 있다. 자, 그럼 정리합니다. 불공정 법률행위 절대적 무효는 전환은 가능하다. 전환, 무효행위의 전환 딱 나오면 전환으로는 유효가 될 수 있다. 절대적 무효에도. 하지만 불공정 법률행위,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한 폭리행위가 있음을 추정하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절대적 무효, 불공정 법률행위에서는 추인할 수 없다. 추인해도 여전히 무효다. 유효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나중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재소 합의도 인정하지 않는다. 무엇만 인정한다? 무효행위의 전환만 인정한다. 무효행위의 전환은 유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죠. 자, 그리고 원래 불공정 법률이 절대적 무효는 그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로 확정되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받은 것은 돌려줘야 됩니다. 무효가 됐으니까. 그래서 받은 것을 돌려준다는 것은 본인은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하지만 불법 원인으로 제공한 불법 원인 급여자는 자,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소유권을 이전했던 사람은 국가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무효만큼은 불법 원인 급여자가 있습니다. 불법 원인 급여자는 원래 본인이 무효기 때문에 반환을 받아야 되는데 불법 원인 급여자,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약했던 이 자기 거 소유권을 제공했던 원인 급여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답니다. 그죠? 당연하겠죠. 그건 국가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본인만 무효가 됐으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 원인 급여자는 절대적 무효에서도 자기 소유권을 반환받지 못합니다. 자기가 불법적인 원인으로 소유권 제공한 사람은 국가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불법적인 원인, 첩계약, 도박계약 이런 데서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해서 자기가 반환을 받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불법 원인 급여의 적용을 받습니다. 불공정 법률 행위도. 그러면 한쪽이 폭리행위를 취한
취한 자가 불법 원인 급여자가 되고, 자, 궁박, 경솔, 무경험이 당한 자가 약자입니다. 경제적 약자. 그래서 불법 원인 급여, 불공정 법률행위에서는 불법 원인 급여는 폭리행위를 해당한 자만 해당하기 때문에 경제적 약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폭리행위를 취한 자는 자기가 어떤 소유권을 이전했다든가 경비가 들어간 것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로 갑니다. 한쪽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구조가 되죠. 그래서 불공정 법률행위에서는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면 불공정 법률행위 양 당사자 모두가 이행한 것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쪽이 불법 원인급여자가 되겠죠. 누구냐? 폭리행위를 취하는 자. 폭리행위를 취하는 자는 자기가 어떤 이전 행위를 한 것을 반환받지는 못합니다. 단 경제적 약자는 궁박, 경솔, 무경험을 당한 자는 반환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불공정 법률행위에서는 한쪽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양쪽 모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면 안 됩니다. 폭리행위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불공정 행위의 양 당사자 모두가 이행한 것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불공정 행위의 양 당사자 모두는 이미 이행한 것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왜? 한쪽이 폭리행위니까. 자, 불공정 법률행위는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한 폭리행위자를 규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요놈은 불법 원인 급여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양 당사자 모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경제적 약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폭리를 얻은 상대방은 불법 원인 급여의 법률 적용으로 그놈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모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하면은 불공정 법률행위에서는 틀린 문장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불공정 법률행위 가장 중요한 거 요건을 외운다. 궁박, 경솔, 무경험이 있을 거. 이 셋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고 중복해서 있을 수 있고, 그중에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대진이 있을 때는 경솔, 무경험을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궁박이라는 것은 정신적, 경제적, 심리적 원인을 다 포함한다. 그다음에 무경험은 특정한 무경험이 아니라 거래 일반의 무경험을 말한다. 그다음에 불공정이 된다는 적용 시점은 법률 계약 체결 시, 법률 행위 시의 기준점을 샀지, 나중에 급격한 변동으로, 경제 변동으로 폭리를 취한 자는 여기 불공정 행위자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법률 행위 시, 계약 시를 기준한다. 그리고 불공정을 어떻게 평가한다?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한다.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하고 불공정 법률 행위, 경솔, 궁박, 무경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한 폭리 행위는 국가가 먼저 추정하지 않는다. 불공정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도 없다. 그 다음에 부재소 합의도 무효다. 하지만 유일하게 법률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전환으로는 유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이상의 불공정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라고 했습니다. 절대적 무효에서 불공정 법률행위를 했습니다. 자, 아주 쉬운 문제니까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 무효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불공정 법률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 적극 가담에 의한 이중매매. 자, 이 세 가지 절대적 무효는 크게 추인해도 추인 효과가 없습니다. 추인할 수 없고, 가장 큰 문제는 선의의 제3자에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하겠습니다.